교재 여기 아까 우리 요 실용 교양 한문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 194쪽부터 글이 쭉 이렇게 쉽고 재밌는 글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까지 내용을 빨리 나가기보다는 아마 조금 천천히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 위한 건 아니니까. 자, 한번 볼까요? 사마, 광, 유, 여, 군, 아, 희. 자, 일단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분리시켜서 보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마, 광이 사람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사마는 원래 말을 담당했던 그 요즘 말로 하자면 뭐죠? 농림부 장관한테 붙였던 이름인데 이게 나중에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름이 광이고, 그래서 유명한 자치통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자치통감을 편찬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마광, 문제는 유, 여, 군, 아, 희. 맨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거의 100% 뭘까요? 주어잖아요. 사마광이, 사마광은, 그죠? 유, 여, 군, 아, 희. 서술어를 찾아야 되는데. 여, 그렇죠? 여자가 무슨 여자가 있으니까요? 주다라는 여자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자의 용도에 주다라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유교 용법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서술어가 없다면 주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위치는 딱 주다가 맞아요. 그렇죠? 위치는 서술어가 딱 맞는데 뒤에 한번 찾아보니까 있어요. 하루 끝나는 게. 그렇죠. 자, 이게 놀다라고 하는 희자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도 후보군이고 요것도 후보군이지만 뒤에 군아 하면은 뭘까요? 아이. 그렇죠. 물이 아이니까 우리말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아이들이 되죠? 자, 그러면 아이들, 유는 어려서 어리다라는 거 내버려 두고요. 자, 군아 앞에 여자가 나왔고 놀다라고 했을 때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서술어로 잡아야 될 텐데, 자, 여기 군아 때문에 열을 주다라고 하면 여러 아이들에게 주었다, 무엇을 주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노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여러 아이들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위드가 붙어서.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마광이 놀았다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사마광이 논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놀았느냐? 여러 아이들과 놀은 거예요. 언제? 어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요걸 주다라고 하자고 하신 이유는 여기 서술어 자리가 되니까 요걸 서술어로 딱 잡으면 좋은데 이 경우에는 중간에 부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하나만 딱 서술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빨리 잡아야 되느냐? 서술어 위치를 빨리 잡으면 빨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 사마광이 어렸을 때 여러 아이들과 희 놀았다 이 말이에요. 자, 1아 추죠? 추, 대수, 옹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서술어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추. 앞에 명사가 딱 나왔네. 그렇죠? 한 아이. 그러면 명사니까 바로 추어가 되겠네요. 한 아이가 바로 서술어 나왔으니까 떨어지다. 어디에 떨어졌어요? 대수하면은 큰 물. 그렇죠. 이게 또 큰 물 항아리. 큰 물 항아리 속. 이렇게 됐네. 그렇죠? 큰 물 항아리 속. 자, 그러면 다 됐어요. 한 아이가 큰 물 항아리 속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네요. 우리말로 하면 빠진 거죠. 그렇죠? 한 아이가 큰 물 항아리 속에 왜 이게 빠졌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 뒤에 몰자가 있어서 그래요. 일단 요건 떨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 위에서 어디서 놀았다는 게 없지만은 항아리 위에서 논 거예요. 얘들이. 그렇죠? 어려서.
왜 항아리가 큰 항아리 있잖아요. 뭐 장 담는 항아리 같은 거. 그러니까 요놈들이 거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논 거예요. 네, 독. 그러니까 거기에 추 떨어졌다라는 건 거기서 놀다가 톡 떨어졌어요. 뒤에 만약에 몰자가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빠졌다라고 하면 될 텐데 뒤에 몰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몰. 그렇죠. 몰자가 잠기다 몰자죠. 잠겨버렸어요. 근데 이자가 시간상으로 이미 잠겨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뒷자에 나왔으면 종결사로 쓰일 텐데 앞에 나왔으니까 시간사예요. 이미 뭘 잠겨버렸다. 그러면 이 말은 입자가 들어가면 시간이니까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놀다가 거기에 톡 떨어지고 나서 이미 잠겨버렸다는 시간적으로 이 독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 몰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몰자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하고 뒤에서 몰자를 하나 더 해준 거예요. 거기 톡 들어가서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아 경주. 자,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는 경하고 추가 놀라다 경 달아나다 추. 어떤 걸 서술어로 잡아줄 것인가? 일단 왜냐하면 군하면 여러 아이들이니까 이게 주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 아이들이 자 서술어가 경이라고 하면 여러 아이들이 놀랐다. 주는 달아나다. 그러면 여러 아이들이 놀라서 뭐 한 거죠? 달아난 거야. 자, 그러면은 놀라고서 뭐 하냐면 달아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놀랬다. 그리고 또 뭐 한 거예요? 그 놀라는 동시에 같이 달아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놀랐다가 놀래서 달아나 버렸어. 불능구. 그렇죠. 이게 캔이니까 구할 수가 아니 뭐뭐 할 수가 없다. 구원할 구자죠. 이때는 구원할 수가 없었다. 이건 서술어만 딱 나온 거예요. 광취석 파옹. 자, 이제 한문은 아시겠지만 한 번 성과 이름을 다 써주면 뒤에는 성은 안 쓰고 이름만 써줘요. 그래서 여기는 빛이 아니라 사마광을 줄여서 광이라고. 그러면 주어가 또 맨 앞에 명사니까 이건 우리가 바로 무엇은 해도 돼요. 그렇죠? 사마광은 뒤에 서술어가 온다고 했으니까 취하다. 되네. 그렇죠? 무엇을? 돌을. 그래서 돌을 취하다 되는데 이건 뭘까 그러면? 그렇죠. 깨트리다. 무엇을? 그렇죠. 그러면 사실 여기는 말일 자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 좋은 문장이었죠. 좋은 문장이라기보다는 넣어주면 딱 대꾸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우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뭐하다. 무엇을 뭐하다 하니까 여기도 무엇을 뭐하다. 이런 식으로 돌을 가져오다. 항아리를 깨다. 그러니까 돌을 가져오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가 무엇을 뭐하다. 무엇을 뭐하다 라는 형태가 나오면 이건 두 개를 연결시켰는데 그걸 빼버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이 돌을 가지고 와서 항아리를 깨버렸다. 깨트려버렸다. 득출. 자, 여기서 문제는 이제 득자예요. 그렇죠. 자, 이게 득자를 1차적으로 얻다라고 하면 아이가 얻었다. 나오는 것을. 아이가 나오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깔끔하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얻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건 할 수 있다라고 하구나. 왜냐? 아까 능자가 이미 능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반복되는 글자는 가급적 다르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능자를 써주면 금방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득출하면은 나올 수 있었다. 서술어니까 앞에는 주어는 아이가 나올 수 있었다.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인, 부지, 기지, 불범. 아, 어려워요, 이제. 그렇죠. 그 지혜를 모든 지혜를 알 수 없고 평범하지 않아요. 자, 그렇죠. 자, 금방 아시네요. 자, 맨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네, 그렇죠? 사람은, 사람들은, 근데 한문은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없다고 그랬죠. 가끔 이렇게 아이들 이런 식으로 군자를 집어넣어서 표현하지만 인자가 이게 단순히 복순이 없어요. 사람은 알지 못하다도 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다도 돼요. 근데 사람이 자기 위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테니까 여기는 들이라고 집어넣어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다. 바로 나왔어요. 주어 서술어. 그러면 알다 하면 당연히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무엇을 요것을 알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지 그 지혜를 알지 못하다. 불범엔 불자가 또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 이제 일단 불범 가지고 일단 볼까요? 불자 뒤에 범자가 붙었어요. 근데 범자가 우리가 무릇이라고 하는 범자인데, 그죠? 문장 맨 앞에 놓을 때 가능하지만 불자 뒤에 오니까 그렇죠. 이때는 벌써 머릿속으로 이건 무릇이라는 부사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불자 뒤에는 지난번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평범하다라고 하는 범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불범하면은 평범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에 평범하지 않다 된 거예요. 그죠?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 요게 하나의 문장인지. 그죠? 아니면 요게 전체 주어 서술어고 요게 전부 다 목적어인지.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경우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 끊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 평범하지 않는다. 말을 하려니까 말이 도저히 안 이어져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뒤에 요게 다 합쳐져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분리시켜야 되느냐라고 해서 다 합치면 사람들은 그의 지혜가 평범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요 사실을 통해서 평범하지 못하니까 뭐죠? 뛰어난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렇죠. 없어요? 부합, 제합. 그렇죠. 여기 부자가 빠져야 되죠. 그래 해석이 됐죠. 사람들은 알았다. 무엇을? 그의 지혜가 평범하지 않음을. 내용은 또 아까 우리 번역 방법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알았다. 그의 지혜가 평범하지 않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내용은 그런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주어 서술어가 나오고 또 주어 서술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평범하지 못하다. 근데 이걸 똑같이 따로 분리시킬 것인가 아니면 앞에 붙일 것인가는 그건 앞뒤 문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걸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문을 보는 그렇죠. 이제 힘이 많아지면 읽어가면서 요건 뒤로 붙는다. 요건 앞으로 붙는다. 이게 금방 나오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건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조금 어려웠고 요 부분하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합치면 3하강이 어려서 여러 아이들과 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큰 물 항아리 속에 독 속에 떨어져서 이미 그 아이의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푹 빠져버리니까 여러 아이들은 놀래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할 수가, 그 아이를 건져낼 수가 없었을 상황이에요. 그때 광이 재치를 발휘한 거죠. 자기가 데리고 가서 나오려면 자기도 독에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아파트에서 그 이불 이렇게 털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많죠. 보길 때는 이만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머리 무게만 뒤로 넘어가 버려도 이게 몸이 다리 부분이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 아이 데리고 나오려고 자기도 올라가서 아이 잡는 순간 숙여야 될 텐데 그럼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수밖에 없죠? 독을 깨서 살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 항아리를 깨어버려서 아이가 그제서야 나올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제서야 야, 요놈 지혜가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 정도 지혜를 갖출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저 영남 뭐 문화소인가요? 뭐 거기 그에서 지혜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의 예지 해서 하나씩 맡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인의 예하고 저는 지혜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선인들의 지혜 엿보기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더니 그거 바로 보자마자 뭐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쌓여지는 이런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동원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까 우리가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시비라고 있었죠. 뭐가 신지 뭐가 빈지 그것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맹자가 그랬잖아요. 시비지심은 뭐의 단위다? 지의 단위다 그랬어요. 그렇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데 그 지라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어린아이가 구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현대가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에 이제 지혜를 많이 갖추고 있으면 아마도 복잡하더라도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있어서 지를 쌓아가는데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뭐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살기 위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오로지 그 삶의 방식 속에 사람이 들어가 버렸지 그 살아가는 방법을 지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확장되면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재미있고 여유롭게 좀 살아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에 대화하는 법, 사람들 간에 만나면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법 이런 법보다는 살기 위한 법들만을 터득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또 형님 세대 윗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터득하지 못했던 뭐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 정도 문장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죠?